나를 말하고 암을 말하다. I am talking, I'm talking. 미국의 기업가이자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IT 업계의 혁신을 일으킨 그가 한 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내 인생 최고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요. 스티브 잡스 인생 최고의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폰을 만든 것? 아니면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든 것? 스티브 잡스에게 인생 최고의 결정은 바로 캘리그라피를 배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서체를 뜻하는데요. 대체 이 캘리그라피가 왜 인생 최고의 결정이 되었을까요? 사실 스티브 잡스도 처음 캘리그라피를 배웠을 땐 이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캘리그라피를 배운 경험 덕분에 훗날 매킨토시 활자체를 만들 수 있었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소소한 취미가 결국 정말 도움이 되는 필요했던 일이 된 것이죠.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선택이 소중한 최고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암토킹의 린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린디입니다. 암토킹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최고 기온이 30도 정도는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가면서 정말 덥고 습하죠. 건물 밖으로 나가면 너무 강렬한 햇빛 때문에 금방 더위가 느껴지고, 또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 때문에 숨통이 트이다가도 피부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이럴 때일수록 체온 관리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더위도 추위도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티브 잡스의 일화로 시작해보았는데요. 스티브 잡스에게 인생 최고의 결정이 바로 캘리그라피를 배운 것이었다니 정말 의외의 답변이지 않나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스티브 잡스의 일화를 보니 최고의 결정은 꼭 대단하고 엄청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당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작은 일도 언젠가는 내 삶의 변화를 맞게 해주는 값진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하루 소중하고 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암토킹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석 5번째 손님을 모셔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요, 항상 주변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긍정전도사님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에 난소암 수술을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암토킹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암토킹 역대 좀 최장 닉네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닉네임의 유래랄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되었는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암 투병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무척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들을 때마다 왠지 힘도 나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자체가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겨내고 현재를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라 참 좋은 닉네임인 것 같아요. 네, 2012년도에 수술하셨다고 하셨어요. 혹시 처음에 발견은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는 결혼 후에 아이가 유산이 되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관 시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첫 시술은 역시 또 잘 되지 않았는데, 누구나 1차 시술은 거의 잘 안 된다. 거의 실패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이제 익히 들어와서 저도 역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다시 잘 준비를 해서 2차에는 꼭 성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오른쪽 골반 아래쪽에 큰 혹이 만져지는 거예요. 시험관 준비 중에 갑자기 또 이렇게 혹이 만져지셔가지고 엄청 불안하셨겠어요. 네, 심지어 크기도 손으로 감싸 안을 정도로 큰 사이즈의 혹이었어요. 아, 그래서 다음날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급히 찾았는데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고 다시 또 시험관 시술을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수술날짜 잡아서 이제 복강경으로 큰 혹을 떼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떼어난 혹 안에 있는 세포를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일주일 후에 그 조직 검사 안에서 이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거든요. 그때 젊어서인지 암 환자가 될 거라고는 상상으로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어서 엄청 놀랐어요. 네. 의사한테 암이에요 라고 들었을 때 정말 제 두 다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 드라마에서 보면 충격받아서 막 그 자리에 막 주저앉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네. 아, 진짜 다리에 힘이 막 풀리더라고요. 제가 아. 그 말을 그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아이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제 난소의 암이라고 하니까 더욱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 조직 검사 하신 후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저 암 발견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개복 수술을 했어요. 네. 저는 한 달 사이에 2번의 수술을 거치고 이제 또 항암 치료 6번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항암 치료 중에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네, 저는 항암은 또 큰 문제 없이 잘 끝냈습니다. 제가 근데 젊은 나이여서 그런지 그 머리 빠지는 거에 민감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발 명인들을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또 가발도 되게 비싼 가발을 또 쓰게 됐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까지 내가 있었을까 싶어요. 그만큼 그때 제가 보여지는 거에 신경이 다 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또 젊은 나이에 그 암을 경험하셔서 근데 사실 그러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항암은 잘 맞추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탈모 이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은 투병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셨나요? 네, 저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치료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잘 지내세요 라고 들었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 퇴원하실 때 좀 느껴지는 그 막막함 이런 것 때문이셨을까요? 네, 맞아요. 앞으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두렵고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친인척을 포함해서 암 환우가 한 명도 없었어요. 네. 병원에서는 이전과 똑같이 생활을 하면 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런 말조차 무책임하게 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암을 경험한 사람에게 직접 듣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간접 경험이라도 하셨으면 좀 더 나으셨을 텐데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다는 게 참 불안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퇴원 후에 이제 집에만 있는 제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엔 막 우울감도 찾아오더라고요. 세상은 바쁘게 잘 돌아가는데 제 시계에만 제자리에 멈춘 기분이었어요. 또다시 재발이 될 것만 같은 공포감에 휩싸였고 불면증은 또 시작되어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젊은 나이에 암을 경험하신 분들께서 이제 딱 나만 멈춘 느낌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다 활발하게 사회활동하고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뭔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나만 그렇지 않은 느낌이라 더욱 좌절감이 크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또 병원에 있을 때 느낀 건데 같은 환우들끼리도 저를 더 불쌍하고 좀 가여운 시선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젊은 사람은 암세포가 빨리 퍼진다더라 막 아이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더 절망적이더라고요.
가끔 이제 듣는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툭툭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안타까워서 걱정돼서 이렇게 좀 말씀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병동에서 또 외래에서 가능하면 서로 힘이 되는 말 위주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께서는 무엇보다 젊은 여성으로서 부인암 진단을 받으셨다 보니까 그 상실감이 좀 더욱 크셨을 것 같아요. 네, 저의 경우 아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암이 발견되어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아픈 것보다도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라는 그 좌절감과 상실감이 정말 저에겐 몇백 배, 몇천 배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친한 친구들의 임신 소식은 저를 더 심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미안하게도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못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네. 근데 그건 정말 누구라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의 상황이었으면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싫었고 30대 초에 또 폐경이 된 제 몸이 마치 껍데기처럼 느껴지고 스스로 위축되었어요. 네. 남편이 잠든 모습만 봐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도 참 많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 치료도 받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상담 받으러 가신 것부터 뭔가 이겨내고 싶다는 긍정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느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아이가 있다고 치자. 내가 혹시 잘못되면 남편하고 아이를 놓고 가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건강해져야지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저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나는 무조건 건강해져야 된다. 내가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를 그때 비로소 찾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힘든 그 상황에 갇혀버릴 수도 있지만 생각을 이제 확 변화시키신 거잖아요. 그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아서 사실 힘든 시기가 지속되는 분들도 계신데 참 대단하시네요. 물론 지금 그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100% 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아이에 대한 생각의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남편과 즐겁게 사는 일에 좀 몰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극복이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전 인터뷰 시에 그 투병 생활 중 가장 도움됐던 것을 여쭈니까 우리 남편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암 환자는 산에 가면 좋다는 걸 정말 방송에서도 들었고 정말 너무 잘 알면서도 혼자서는 나서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남편이 이런 저를 데리고 매주 산행을 함께 해주었어요. 또 항암치료 사이클 중간중간마다 정말 전국 각지로 여행을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주기도 했던 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네. 산행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사실 매번 함께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남편분께서 정말 큰 도움 주셨네요. 네, 정말 남편 덕분에 심적으로도 많은 위안이 되었는데요. 그 덕분인지 항암치료도 6번 잘 마무리했고요. 암을 경험하면서 저희는 부부 이상의 이제 동지애까지 느껴지는 사이가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도 남편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2회 게스트셨던 환희님도 그렇고 남편분께서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보통 이제 암을 경험하시면 삶이 많이 바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도 뭔가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 같은 게 좀 바뀌었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암 경험 전과 후가 180도 바뀐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네. 아프기 전엔 달고 짠 음식에 술도 잘 마셨었는데요. 네. 암 경험하고 할 줄 아는 음식이 없어서 제철에 나는 식재료를 좀 공부하려고 1년 넘게 자연식을 배우러 다녔어요. 물론 배운 것이 이제 도움이 되긴 했지만 막상 제가 배운 걸 집에 와서 다시 해보는 음식들은 정말 간단하고 아주 쉬운 것들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초딩들도 할 수 있는 요리를 한답니다. 초간단, 생으로 먹는다거나 네. 또 찐다거나 그런 최소한의 조리법으로 하는 거지요. 네. 단 우리 땅에서 자란 좋은 식재료로 선별해서 구입합니다. 농부들과 직거래로 구입하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제 식단은 자연스럽게 건강식이 되었어요. 네. 전에 저희 센터에서 환우 모임 할 때도 그 꿀팁을 정말 대방출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암 환자들 꼭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머릿속으로만 맨날 해야지 하고 망설이는 타입이었는데, 암 경험 후에 이제 운동도 좀 꾸준히 시작해서 지금은 운동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럼 운동은 어떤 운동 주로 하셨어요? 제가 또 멘탈이 약해서 내면에 강한 근기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명상도 하면서 또 무술도 하는 선무도라는 운동을 5년째 하고 있답니다. 또 유단자도 되었어요. 2단이에요. 우와, 유단자시군요. 뭐 너무 멋있어요. 그 손무도가 얼마 전에 펭수도 경주에서 수련을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혹시 그럼 드시는 거나 운동 말고 또 다른 변화도 있으신가요? 네, 저는 또 사고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참 예전에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거든요. 네. 요만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뭐든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래서 늘 제 자신을 스스로 들볶았어요. 그러니 스트레스가 없었겠어요? 엄청 많아지고 네. 또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특히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건 저의 주특기였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정말 저 이렇게 살다간 건강도 잃을 것 같고 저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머리를 가볍게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108배를 매일 한 달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지금도 듣고 있지만 유튜브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하루에 막 3개씩은 듣고 또 듣고를 반복했어요.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저는 스스로 변화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변화하지 않으면 다시 아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잘 안 되었지만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도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고 미처 저를 돌보지 않았던 저는 이제 나를 돌보는 것에 재미를 느껴서 저의 에너지를 외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네. 이 정도면 진짜 많은 변화 아닐까요? 네, 정말 많은 변화, 또 좋은 변화 겪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뵐 때마다 느끼지만 인상이 정말 너무 환하고 좋으세요. 지금 말씀 주신 변화, 그리고 또 수많은 노력이 지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님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제철에 나는 채소로 자연식을 배우고 또 산행을 자주 하면서 느낀 것이 자연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한때 불면증으로 고생을 해서 수면제의 도움도 받긴 했지만 또 제 몸에 내성이 생길까 싶어서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다가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네. 식물에서 얻은 에센셜 오일 역시도 자연에서 얻은 것이더라고요. 아로마 오일을 활용해서 제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든지 비누, 생활용품 등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또 꿀벌이 지어놓은 벌집으로 만드는 밀랍초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향초 매니아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향초 다 없애고 밀랍초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 이 정도면 생활 속의 자연인이다 맞죠? 네, 완전, 네. 정말 생활 전반에 자연이 그냥 다 이렇게 쏙쏙 다 들어가 있네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니까 확실히 더 안전하고 믿음도 되게 갈 것 같아요. 지금 투병 8, 9년 차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나만의 관리법 같은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공유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처음엔 암에 좋은 음식이나 그런 건강 보조식품을 정말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네. 뭘 먹어야 되는지.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 특효약을 찾아다니기보다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것, 그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음주와 흡연은 물론이고 몸을 차갑게 만드는 것들은 피한다든지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걸 지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제철에 나는 채소나 과일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봄에는 봄나물을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겨울을 지낸 땅을 뚫고 나오는 채소의 에너지까지 온전히 섭취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 나를 살리는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네, 저희 센터에서도 지난 봄에 그 봄나물 관련해서 영양 강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 말씀처럼 우리 영양사 선생님께서도 봄나물은 보약처럼 몸에 좋으니까 꼭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장성 치유의 숲 같은 데 아시죠?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 너무 멀어요. 여기 너무 머니까 같이 가줄 사람 없다고 속상해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혼자서라도 가까운 동네 뒷산이나 집 근처 공원이라도 꾸준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이제 장성 이런 데 아니더라도 서울 시내 산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락산이 피톤치드나 음이온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근처에 좋은 곳 분명히 하나씩 꼭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 찾아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든 그렇게 등에 땀이 살짝 맺힐 정도로 걸어서 몸에 열을 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식물을 키우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하루하루마다 보고 있으면 얘가 커나가는 게 내 자식 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거든요. 새싹이 피어날 때 그 연두색을 보면 마음이 참 설레다가도 또 잘 자라서 초록색으로 또 변해 있으면 암을 극복해 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자라나는 식물은 제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텃밭도 분양받아서 가꾸고 있어요. 초록색으로 우거진 텃밭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힐링이 돼요. 네. 이제 식물 기르는 게 아무래도 내 손으로 직접 가꾸기도 하고 또 그 성과가 눈으로 보이니까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 손으로 키우다 보니까 믿고 먹을 수도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텃밭에서는 어떤 아이들 키우고 계세요? 네, 상추도 심고 또 비트, 가지, 또 이제 아. 토종 작물로 또 이왕이면 심고 있어요. 네, 그 씨앗을 또 어렵게 구해서 네네. 네. 너무 좋네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지금까지 참 열심히 달려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 이런 거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앞에서 힘들었던 순간이 아마누에게 직접 경험담을 좀 듣고 싶은데 제 주위에는 아마누가 한 명도 없었다고 했죠. 네. 저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또 그 암 선배들에게 점검도 좀 받고 싶고 또 비슷한 경험을 한 환우들끼리 모여서 공감하는 자리도 필요했어요. 네네. 그래서 2년 전에 우연히 그 암환우 프로그램에서 만난 그 환우들끼리 자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또 산행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뭐 작은 모임이지만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저희 모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모임으로 많이 회복이 되신 분들도 많았고요. 지금은 코로나로 쉬고 있지만 모임에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연령과 성별은 무관합니다. 네, 너무 좋은 모임 많으신 것 같아요. 요 모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모임에서 작년 연말에 각자가 그린 그림도 넣고 또 본인의 암 경험담을 담은 엽서를 만들었어요. 저희는 이걸로 서울대병원 암센터에서 환우와의 만남도 가졌답니다. 혹시 이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꼭 보내드릴게요. 저희 앞으로 계획은 누구나 스스럼 없이 갈 수 있는 암환우 자조 모임을 만드는 것이에요. 특히 젊은 20대, 30대 환우분들이 겪는 고충은 또 다르거든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또 사회적 시선 때문에 우리 젊은 환우분들의 경우 암 경험 사실 자체를 좀 숨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20대, 30대 젊은 환우분들을 위한 모임 시간이 이렇게 따로 마련되어 있답니다. 네, 맞아요. 암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모임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지내면 훨씬 암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초대석, 오늘은 난소암으로 투병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사연 한번 같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하나만 읽어볼게요. 닉네임 건강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유도암 판정을 받고 지난 3월 26일 수술 후 현재도 투병 중인 환우입니다. 처음엔 소변 보기가 어려워서 요실금인 줄 알았는데 암세포가 있던 거더라고요. 특이한 케이스라 수술 받고 앞으로 요루 주머니를 차고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황이 없이 수술받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없이 진단받고 급하게 수술까지 받고 나니 이제야 조금씩 실감이 납니다. 제 평범한 일상은 없어진 것 같고 기운 없는 몸과 안쓰러운 가족들까지. 마음을 추스르려 힘을 내어보지만 새벽에 잠에서 깨면 울컥 눈물이 나곤 해요. 가족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겠고 위로를 받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께서는 우리 건강왕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건강왕님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 대략 그려지는데요. 네. 나는 암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루아침에 나의 모든 거를 앗아간 듯한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막 울컥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도 하죠. 네. 저도 그랬었거든요. 진단받고 얼마 되지 않으시기도 했고 또 평소에는 상상도 못하셨을 요로 주머니까지 가지고 계셔야 한다니까 더욱 힘드실 것 같아요. 암 경험 선배로서 요럴 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나에게도 현실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익숙한 공간을 떠나서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가끔씩은 마음의 환기도 필요하니까요. 네.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가족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건강왕님께서는 좀 나만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분명 힘드시겠지만 꼭 잘 이겨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건강왕님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요. 아셨죠? 힘내셔요. 네, 지금 항암 치료 계속 받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건강왕님 꼭 힘내시고요. 응원의 마음을 담아 암토킹에서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과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저희 암토킹 공식 질문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생각하는 암이란 무엇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암이란?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내 삶의 터닝 포인트이다. 암은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니에요. 삶의 강한 의지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암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프기 전엔 삶의 단면만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이 암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면이 아닌 양면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말이죠. 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암을 경험하기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네. 암 경험 이후에 이제 단면이 아닌 양면을 보게 되셨다는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의 새로운 세상에 저희 암토킹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실까요? 네. 세상이 원망스럽고 절망적인 순간도 있지요. 당장은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내 주변에 이런 친구보다 제 몸이 더 소중해요. 또 없어진 직장보다 제 몸이 소중하고요. 이렇게 삶의 중심에 나를 세우고 다시 나아가도요, 결코 늦지 않더라고요. 저는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네, 내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그쵸. 또 친구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이 먼저라는 거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암을 경험하기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동안 소홀했던 자신을 돌보라고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꼭 힘내세요. 네, 무엇보다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건 사실 살다 보면 자꾸 까먹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과 함께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순간에는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암토킹 출연을 코로나로 되게 오랫동안 뵙지 못하다가 좀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너무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암토킹에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또 소통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시간 어떠셨나요? 네, 저도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받게 돼서 되게 놀라기도 하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 경험이 지금 투병 중인 환우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어요.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님과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코너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 Q&A 시간입니다. 희망정보교육센터 자문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답변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식사 방법과 관련하여 평소 궁금하셨거나 해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댓글 또는 010-8355-3381로 질문 남겨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현미밥이 좋다고 하는데 밥을 지을 때 현미만 100% 넣어 만드는 건 어떤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현미만 넣어서 밥을 지으시면 식이섬유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화가 되지 않아서 현미의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 모두 다 배출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백미와 현미를 7대 3의 비율로 넣어서 밥을 지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빵이나 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빵이나 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 항암 치료 중에 있으신데 빵이나 면 말고는 조금 먹기가 힘들다 하시면 체력 보충을 위해서라도 뭐든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드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식이 조절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나 자신에게 엄격한 제한을 걸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 빵을 좀 먹었으면 이틀은 밥을 꼭 먹겠다는 약속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대체품을 찾는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는 좀 통밀이라던가 쌀빵 이렇게 만든 빵을 드시고요. 밀가루로 만든 국수보다는 쌀로 만든 쌀국수 같은 음식으로 대체하여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해준다는데 파이토케미컬 섭취를 위해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파이토케미컬은 항산화 작용, 면역 기능, 해독 작용을 높여주고 암세포의 성장 속도, 노화, 세포의 산화나 손상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식물성 화학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접하기 쉬운 식품 중에는 바나나, 아니면 녹황색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메밀, 아몬드, 아보카도, 녹차, 마늘, 생강, 올리브오일, 대두, 시금치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식사하실 때 적절하게 구성해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영양 Q&A는 여기까지입니다. 투병생활 중 식사 방법과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오늘 준비한 내용이 청취자분들의 올바른 식생활에 도움되어 드렸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에도 영양 Q&A는 계속되니까요. 식사와 영양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에 댓글 또는 010-8355-3381로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 화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 제목 눈 덮인 들판에서 그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부디 그 길을 어지럽게 하지 마시게. 오늘 남긴 그대 발자국 끝내 내일 뒤따르는 사람들 이정표 된다네. 서산대사 지음.
네, 오늘의 암토킹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난소암 한우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의 초대석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저희 암토킹으로 보내주시는 사연은요, 1년 365일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사연 신청 링크 접속하셔서 사연 적어주셔도 되고요. 010-8355-3381로 문자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희망정보교육센터를 검색하셔서 채팅으로 사연 전송해 주셔도 되고요. 페이스북 메시지나 인스타그램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오늘 있었던 이야기 등 보내주시면 암토킹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소정의 상품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찬 바람, 또 찬 음식, 찬 기운 더 조심하시면서 올여름도 건강하게, 즐겁게,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암토킹은요, 다음 화에도 유익하고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요. 린디였습니다.